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햇빛 중에서도 치료광선, 치료광선은 햇빛 중에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과 바이타민 D, 이 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참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참 병 많이 들고 참 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버려진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적에 뭐는 우리 주변에서 걷어가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뭡니까? 창조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서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포도가 그 더운 여름에 포도송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씨앗을 뿌리고 비가 오고 햇빛을 쬐이고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물 좀 줬는데 푸른 잎사귀 야채가 거의 1년 12달 한 줌씩 보급이 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병든 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가 된다. 이 치료의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병든 자들에게 흘러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우리 죄인들이 팔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이 치료광선 중에서도 자외선과 바이타민 D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도 있으면서 우리를 온갖 병에서 건쳐줄 수 있는 천연의 걸작품인 이 햇빛이 만들어내는 바이타민 D가 있구나. 보조 식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아주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은 바이타민 D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햇빛이 피부 암을 일으킨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파헤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햇빛은 바이타민 D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우리의 피부에 햇빛이 와 닿으면 바이타민 D를 생산한다. 우리 피부에 뭐가 있길래? 우리의 피부에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코자만 들어도 아이고 심장마비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콜레스테롤? 맞습니다. 같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어떤 장기보다도 이 피부라는 장기는 어떠한 생명의 장기보다도 가장 크다, 적다? 뭐죠?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접촉이 되면은 바이타민 D를 생산해낸다 그랬습니다. 그 햇빛 안에는 바로 시려광선인 자외선이 이 일을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피부에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전구 물질인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은 프리바이타민 D입니다. 바이타민 D는 그냥 전구 물질로서는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섬세한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햇빛은 시려광선인 자외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침투해 들어갈 때에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접촉이 되면은 바로 이 비타민 D의 전구 물질 프리바이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피부에서 우리 몸의 체온을 느끼면서 거기에 잠시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하도 어떠한 다른 물질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타민 D 전구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혈류로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우리의 간으로 가면은 이때 이것이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첫 단계에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 첫 단계의 활성화는 아직도 바이타민 D로서 자기의 해야 할 그 일을 활기차게 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혈류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신장, 콩팥으로 갑니다. 이 콩팥에서 확실히 아주 활성화된 바이타민 D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되어 있는 바이타민 D는 많으면은 우리 몸에 독소가 되고 적으면은 결핍증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 물질은 프리바이타민 D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바이타민 D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많으면 다시 백업을 해가지고 프리바이타민 D의 상태로 넘어가고 또 필요로 하면은 간과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바이타민 D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잉하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독소를 발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바이타민 D가요? 자외선이 만들어낸 바이타민 D가 그러하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한 간에서 간을 통과하면서 나아가는 first step, 첫 단계에 활성화된 바이타민 D의 구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하여 만들어진 가장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활성화된 바이타민 D의 구조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은 백업을 해서 프로바이타민 D가 되면은, 프로바이타민 D가 너무 많이 생겼을 때는 이 자외선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의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하나는 테키스테롤 이라는 것으로서 다른 또 어떤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두 번째로는
스테롤이라는 또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낼 전구 물질을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으로 햇빛이 만들어 놓아서 활성화된 바이타민 D는 독 성분이 될 만큼 우리 몸에 많이 생기는 법이 절대로 그런 경우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타민 D, 활성화된 바이타민 D 무엇을 하는가? 네, 무엇을 하는가? 칼슘을 흡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천연의 바이타민 D 올시다. 이 천연의 바이타민 D가 우리 소장으로 가서 무엇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요, 칼슘을 흡수하기 전에 칼슘을 흡수하기 위하여 칼슘하고 딱 바인딩, 딱 결합이 되는 프로테인,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포를 통과하게끔 칼슘을 얻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바로 이 바이타민 D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가 하면 또 두 가지의 효소를 만듭니다. 한 가지 효소는 바로 이 칼슘 바인딩, 칼슘하고 딱 손을 잡고 세포를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면은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효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칼슘 트랜스포트, 칼슘을 업고 가는 마차같이 끌고 가는 이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 효소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뼈에서 콜라겐을 합성해야 칼슘이 가서 거기에 붙어서 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의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벽돌이 없고 초가집을 짓고 이렇게 진흙 벽을 쌓는 그런 집을 질 때에 처음에 이 수수깡을 새끼로 다 엮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데다가 진흙을 반죽을 해서 갖다가 붙이고 안에서 붙이고 밖에서 붙이고 양쪽에서 붙여서 진흙 벽을 만드는 거를 어렸을 때 아주 정신없이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이거를 준비하면서 옳거니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기에도 이런 네트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콜라겐, 콜라겐을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든 거기다가 칼슘을 갖다가 끼임으로써 이렇게 단단한 뼈, 이거를 만드는구나. 이때에 필요한 효소를 바로 칼슘이 소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에서 뭐를 하느냐면 칼슘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로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생산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또 효소를 만드는데 바로 이 칼슘을 운반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고 또 뼈에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콜라겐 포메이션 하는 거기에 필요한 효소도 또 만들어서 두 가지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혈 중에 아미노산의 그 레벨을 그 수치를 항상 고정시키고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배설되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질소분을 배설을 못하도록 다 붙들어주는 일을 또 이 천연의 칼슘이 천연의 바이타민 D가 하고 있고요. 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의 조직에 이 티슈 세포가 있고 세포가 같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또 모이면은 장기를 만드는데요. 바로 이 조직 티슈
이 조직에 그 구연산이 있습니다. 시트릭 애시드. 이 구연산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조직과 뼈에. 그러니까 이 구연산이 뼈를 형성하는데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설되는 것에서 배설되지 못하도록 다 긁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식을 해서 먹는 데만 의존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을 해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참 합성할 때서는 합성을 하고 파괴할 때는 파괴를 하고 용해할 때는 용해를 하고 효소가 필요할 때는 효소를 합성해주고 참 기가 막힌 일을 함으로써 말이죠. 네. 와우.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콜레스테롤이 네? 요술과 같이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채려서 일구저리구 만단하겠습니다. 자, 바이타민 D는 알고 보니까 바이타민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호르몬 D예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 우선 만들어지는 과정이 음식물로 그냥 들어가는 그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응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야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에서 만듭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스테롤이라는 핵물질이 있는데 이 핵물질에서부터 만드는데 이 스테롤이라는 것은 보세요. 콜티손, 우리의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내는 콜티손도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스테롤을 바탕으로 하는 이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못 만들어내고요. 남자들이 왜 고깃가마를 끼고 헤어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 남자다운 성 호르몬이 생기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고기 안 먹어도 네, 남성다운 사람이 얼마쯤 있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도 호르몬입니다. 이것도 콜레스테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타민 D도 콜레스테롤을 바탕으로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몸 안에서 참 이상하게 세포와 장기와 조직과 이런 데를 거쳐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면서 만들지 어디 한 군데서 그냥 탁 내 동댕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호르몬은요, 많으면 독이 되고 적으면 부족증이 돼요. 그런데 많으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것만 사용하면서 활성화되지 밖에서 만들어낸 동물에서 뽑은 물질이라든가 또 신데틱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거라든가 이렇게 비슷하게 구조식만 다 맞춰서 들어오면은 부작용이 와요. 독성분이 생기고 부작용이 와요. 그 예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콜티손이 만병통치약같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얼굴이 달같이 된다고 그러죠. 신경통에 잘 듣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죠.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부신 피질이 결국은 다 말라붙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티손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콜티손 계통의 약을 쓸 때는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프레드니솔론을 줄 때에 처음에는 많은 양을 주고 매일같이 테이퍼 다운, 매일같이 조금씩 줄여서 아주 적게 되면 그 다음엔 끊으십시오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누가
그걸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의 부신 피질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먹으면 부신 피질 자체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다시는 우리 몸에서 콜티솔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비타민 D를 무시해버리고 보조식품으로 계속 고단위를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가 햇빛을 쬐면 콜레스테롤의 혈류 중에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데 왜?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바이타민 D로 지금 전구 물질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면 혈류 중에 콜레스테롤이 전부 피부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막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쭉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조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을 먹고 혈류 중에 바이타민 D를 먹고 죄송합니다. 보조식품에서 바이타민 D를 먹고 혈류 중에 바이타민 D가 높으면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피부에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줄어들 필요도 없고 이미 약품으로 보조식품으로 들어온 것은 독 성분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장에 피가 잘 돌지 않고 심장 마비가 온다든가 또 뇌의 문제로서는 뇌졸중이 온다든가 뭐 이런 아주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고단위의 혈류 중에 많은 바이타민 D로 말미암아 큰 문제들이 옵니다. 저는 지금 조금만 그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주저없이 바이타민 호르몬 D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도 바이타민 D로서의 하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호르몬 D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타민 and 호르몬 D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호르몬 D, 바이타민 D는 우리 몸 신진대사에서 그 하는 일이 아주 막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아무리 우리가 음식 중에서 잘 칼슘을 먹고 소화도 잘 시켜서 장까지 갔다고 해도 활성화되어 있는 칼슘이 이 활성화되어 있는 바이타민 D가 바로 이 칼슘을 흡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다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뼈에까지 갈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도 바이타민 D가 없으면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일에 효소를 바이타민 D가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비타민 D의 결핍증으로 오는 리케츠, 네, 구루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뼈가 아주 연해지는 오스테오말레이시아라고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뼈가 말랑말랑하는 연골화되는 거죠. 네, 골연화증, 연골화되는 것을 오스테오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하면은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오스테오폴로시스, 네, 골다공증이 되지요. 노인네들이 골다공증이 아주 많으시고 뼈가 그저 흔청해서 넘어지시면 벌써 우리 환두뼈가 요 모가지가 요렇게 생긴 환두뼈가 딱 부러지기 때문에 수술해서 여기다 핀을 꼽고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운동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신장에 합병증이 오셔서 생을 더 연장 못 시키는 분이 많은데 양로원에 가 계실 때 누가 이분을 밖에 모시고 드나들면서 햇빛을
쪼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의 결핍증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 비타민 D는 호르몬 D이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피부가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밖에서부터 잡수시는 보조 식품으로서의 바이타민 D는 이제 완전히 끊으시고 이 바이타민 D의 독 성분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며 햇빛, 자외선이 노출되면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만 칼슘이 많이 있는 우유, 소우유, 밀크 거기에다 비타민 D까지 포리바이 첨가시켜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혈류 중에 칼슘 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포스포러스가 장에서 잘 흡수되게 하는 것도 바이타민 D요. 뼈를 튼튼하게 다시 합성시키고 소생시키고 모든 생긴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바이타민 D입니다. 칼슘보다는 바이타민 D가 한 수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이타민 D 종합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것 또 뭐 간유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시고 햇빛을 쬐셔야 됩니다. 그런데 햇빛은 이 바이타민 D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필요한데 이 자외선은 그냥 햇빛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정오 12시에는 우리가 지구 표면에 둥근 지구 표면에 딱 서 있을 적에 하늘에서 비치는 해하고 일직선을 할 때에 이 대기권을 아주 가장 짧게 통과하고 오기 때문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과 3, 4분, 5분만 우리의 피부의 넓이는 손과 무슨 이렇게 종단지나 아니면 그저 어린 아기의 얼굴 정도만 노출이 되어도 필요한 바이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석양 햇빛은 석양 햇빛에 여러분 저녁 노을을 등에다 머리 뒤로 하고 반대로 동쪽으로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림자가 얼만큼 길던가요? 내 그림자가 이렇게 길 수가 있을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대기권이 길기 때문에 태양이 그만큼 멀리서부터 우리를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그렇게 긴 겁니다. 그러면은 자외선은 다 대기권이 흡수를 해버렸고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바이타민 D를 만들기를 원하시면은 정오의 햇살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중에는 겨울이나 여름에 햇살이 닳습니다. 동지 섣달에는 바로 말한 같이 이 석양의 햇살처럼 측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6월 달에 정오의 햇빛은 가장 많은 자외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의 색깔이 어떠하냐, 희냐, 검으냐,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에 우리가 위도상으로 어디에 있느냐, 또 철기에 계절적으로 겨울이냐 여름이냐,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이 이 비치에 시새밭 있는 데냐 아니면 잔디밭 있는 데냐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계절이 언제냐,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분 동안
햇살에 노출이 되면은 가장 모든 햇살이 치료 광선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가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서 바이타민 D 전구 물질을 충분히 간에다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요, 1년 12달 필요한 대로 콩팥을 통과하면서 가장 활성화된 바이타민 D가 필요한 데서 적재적소로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솜씨는 놀라우시며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 주변에 다 평풍같이 둘러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생명체를 붙드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